직장인 10명 중 7명이 번아웃을 겪고 있습니다. 10명 중 8명은 한국 사회의 근무 시간이 과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농촌에 새로 터를 잡은 귀촌 가구가 36만 3천여 가구입니다. 전년보다 5% 넘게 늘었어요. 이 사람들. 왜 도시를 떠났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다시 안 돌아올까요?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농촌이라는 선택지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선택 뒤에 숨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도시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글로벌1과 삶의 균형 지수가 60개국 중 31위를 기록했어요. 전년보다 5단계나 올랐습니다. 숫자만 보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죠. 실제로 10년 전에는 연평균 근로시간이 2150시간이었는데 지금은 1900시간대로 줄었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정작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직장인의 85.7%가 한국 사회의 근무 시간이 과하다고 느끼고 있고 76.3%는 워라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답했어요. 10명 중 7명이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숫자는 나아졌는데 체감은 더 나빠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문제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퇴근 시간이 좀 당겨져도 고용이 불안하고 내일 잘릴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일하고 조직 안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시간이 줄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 문제가 특정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5년 들어 청년층 고용률이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비정규직 비중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취직을 해도 불안하고 취직이 안 돼도 불안한 거예요. 근로시간 감소의 혜택도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분석을 보면 근로시간이 줄어든 건 주로 나이가 많은 계층이고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늘어나는 역설이 나타났어요. 쉽게 말하면 워라밸이라는 게 모든 직장인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돌아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시작된 탕핑. 그러니까 드러눕기 현상이 한국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포기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의 삶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 중 하나가 바로 농촌입니다. 혹시 이거 아셨어요? 귀농하고 귀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귀농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짓겠다고 농촌에 가는 거고 귀촌은 농사가 아니라 그냥 농촌에서 살겠다고 가는 거예요. 2023년 통계를 보면 귀농 가구는 1,300여 가구로 전년보다 17%나 줄었어요. 반면에 귀촌 가구는 36만 3천여 가구로 5.3% 늘었습니다. 귀촌이 귀농의 약 35배예요.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농촌으로 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농사를 지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도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전통주를 빚거나 공방을 열거나 로컬푸드 카페를 하거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거나 원격 근무를 하면서 텃밭을 가꾸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36만 가구가 넘는 겁니다. 기어. 그러니까 어촌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더 적어요. 716가구인데 전년보다 거의 25%가 줄었습니다. 어업 쪽은 진입장벽이 더 높고 경제성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농촌에서 실제로 어떻게 먹고 사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6년 농업전망 자료를 보면요. 올해 호당 농가소득이 약 5,333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전년보다 2.8% 정도 오른 거예요. 언뜻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이 5,333만 원의 구성을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순수하게 농사로 버는 농업소득은 약 1,074만 원이에요. 전체의 20%밖에 안 됩니다. 농사 외에 다른 일로 버는 농해소득이 약 2,028만 원이고 정부에서 주는 직불금 같은 이전소득이 약 1,980만 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사 수입보다 정부 지원금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농촌에서 순수하게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걸 이 숫자가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촌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업을 결합하는 거예요. 반은 농사, 반은 다른 일. 이게 현실적인 농촌 생존 전략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농촌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논밭에서 일하는 모습이 먼저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농촌의 현실은 좀 다릅니다. 2025년 기준 농가 인구가 약 198만 명인데, 전년보다 1.1% 줄었어요. 2026년에는 194만 명대로 더 줄어들 전망이고요. 더 심각한 건 고령화입니다.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5년에 56%, 2026년에는 56.6%로 올라갑니다. 농촌 주민 10명 중 거의 6명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마을에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자체가 뉴스가 되는 동네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30대, 40대 기촌자가 들어오면 마을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오래 살아온 주민들과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리듬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마을 일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거든요. 이 간극을 좁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 건 새로운 사람의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잠깐 뒤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다른 나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농촌 공동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반농반 X예요. 농사를 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반, 이걸 삶의 방식으로 제안한 거죠. 일본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 반농반 X 실천자들한테 주택이랑 토지를 제공하고 초기 생업 지원도 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그 결과 전통공예, 유기농 농산물, 지역 문화 기반 관광 같은 새로운 경제가 농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한 흐름이 있어요. 네오리럴이라고 하는데 도시 사람들이 농촌으로 이주해서 예술, 수공예, 농촌 관광, 환경 보전 같은 활동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 정부가 이걸 공식적으로 지원하면서 작은 마을들이 예술가와 장인들의 정착지가 됐습니다. 대만도 청년농 정책을 통해서 40세 이하 청년이 농촌에서 창업하면 자금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농촌 이주를 단순히 농업 인력 확보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이 농촌에서 가능하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준 거예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외로움과 적응의 문제를 이어가 볼게요. 농촌 이주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병원까지 차로 30분, 40분 걸리는 곳이 많고 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곳도 있어요. 도시에서는 당연했던 것들이 농촌에서는 사치가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아요. 공방을 열든 카페를 하든 초기에는 수익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저축이 빠르게 줄어들죠. 자영업자가 되는 순간 실업보험 같은 안전망도 약해지고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귀촌 가구 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돌아가는 사람보다 새로 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왜 버티느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자기결정권이에요. 내 시간을 내가 정하고 내 일을 내가 선택하고 내 삶의 속도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감각. 이건 도시의 조직 생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빠듯해도 적어도 내가 심은 상추를 내가 뜯어먹고 내가 만든 물건을 내가 팔 수 있다는 경험. 이게 사람을 붙잡아두는 힘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거 들으면 좀 생각이 많아지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 이 현상이 말하는 건 한국 사회가 제시하는 삶의 경로가 너무 좁다는 겁니다. 대학 가고 서울에서 취직하고 아파트 사고 이 경로 밖의 삶은 실패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아직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로 안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다는 게 통계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85%가 시간이 부족하다 하고 76%가 워라밸을 포기했다 하고 70%가 번아웃이라 하는데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농촌으로의 이주는 이 구조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에요. 도망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의 출발인 거죠. 그래서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귀농귀촌 정책은 주로 개별 가구한테 집이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필요한 지원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본이나 프랑스처럼 지역 전체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해요. 한 마을에 공방이 3개 들어서면 관광객이 오고, 관광객이 오면 식당이 생기고, 식당이 생기면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면 젊은 사람이 더 오는 선순환이 가능해지거든요. 개별 지원에서 생태계 구축으로의 전환, 이게 핵심입니다. 동시에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 같은 기술 인프라도 농촌에 더 깔려야 하고요. 농촌의 불편함을 기술로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뉴스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농촌은 더 이상 도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도시의 삶에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다른 답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선택하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이 쉽지만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36만 가구가 넘는 사람들이 그 산을 넘고 있고 그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어요. 농가 인구의 56%가 65세 이상인 농촌에 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농촌의 미래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이들이 잘 정착하려면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사회 전체의 인식과 정책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성공의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것. 서울이 아닌 곳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런 인식이 더 넓게 퍼져야 해요. 농촌에서 올해도 새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도시에서 다른 삶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그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